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의사 닥터스핏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방송사에서 출연 제의를 받았어요.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요. 생로병사 이렇게 진짜 믿을만한 프로그램에서 정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방송 출연을 해달라는 사회를 받았었는데요.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익숙한 주제입니다. 바로 심박수와 건강과의 상관관계라는 주제에서 그 중에서도 저는 운동 관련된 내용으로 섭외를 받아가지고 촬영을 진행했었는데요. 작가님으로부터 섭외 제의를 받고 PD님과 카메라 감독님 두 분만 병원에서 그리고 저희 집까지 오셔서 촬영을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평상시 식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찍었었고요. 집에 와서는 제가 운동을 할 때 심박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제가 진짜 그날 주옥 같은 정말 좋은 꿀팁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제 뒤에 출연했던 분이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날 제가 한 말들을 많이 편집되긴 했지만 오늘 제 영상에서 가미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방송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거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가지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심박수에 대해 다뤄왔던 내용들은 정말 예전부터 제가 차곡차곡 활용해왔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제 뭐 운동을 하면서 심박수를 가지고 운동 강도를 결정짓고 그 적당한 운동 강도, 즉 심박수를 활용해서 내 운동을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바이오 피드백이라고도 하죠.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좋다.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우선 자기의 심박수를 알아야겠죠. 원래 제가 예전에 카르만의 공식이라고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최대 심박수 그리고 운동 강도에 따른 심박수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건데요. 그 카르본의 공식을 계산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는 본인이 안정 상태의 심박수를 알아야 해요. 근데 너무 그게 좀 복잡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정형 심박수를 사용하지 않고 간편화된 공식을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그럼 자신만의 최대 심박수를 알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운동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운동할 시에 이거 나 운동할 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운동 강도가 어떻게 되지?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심박수를 스스로 잴 수 있어야 하는데요.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에서 15초간 본인의 손목 동맥을 재고 곱하기 4 내지 6 정도 하면은 본인의 대략 1분간의 평균 심박수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엔 정말 웨어러블 장비로 본인의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게다가 막 정말 100% 정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우리는 프로 선수는 아니니까요. 대략적으로 그냥 대충 심박수를 잴 수 있는 엔간한 저가형 제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사서 착용하면서 재보는 걸 권장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용품 중에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폴라 심박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그 어플도 폴라 심박계를 통해서 제가 스스로 심박수를 체크했던 그 기록들이었는데요. 어쨌든 폴라에서는 이렇게 가슴에 차는 스트랩 형태가 있고 여기 팔 상완부에 차서 심박수를 잴 수 있는 기기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지부에 차는 그런 심박계보다 가슴에 차는 형태의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미끄러지지 않고 가장 정확하게 재려고 샀으면은 정확하게 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정확도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심박계를 통해서 우리가 운동할 때 스스로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해야지 살이 잘 빠질 수 있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이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하면 대부분 우리의 신체는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연료로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운동 강도로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조금 운동 영역이 심폐지구력 발달과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강도의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다이어트의 효과는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목표를 위한 운동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운동 시간 동안 이 정도 운동 강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과 제가 이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정도 강도의 운동을 소화하면은 어느 것이 더 다이어트 효과가 큰가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애프터번 이펙트, EPOC라는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고강도의 운동을 가지고 가면은 운동이 끝난 시점 이후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산소 섭취량이 굉장히 늘어나요. 즉 칼로리 소모량이 그만큼 크다는 말이거든요. 운동이 끝난 이후에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량이 계속해서 소모되는 내용을 애프터번 이펙트라고 합니다. 근데 낮은 강도의 운동 강도를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유산소를 하는 것에 열량 소모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제가 비교한 논문은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심플하게 생각해서 본인의 운동 취향과 본인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 옵션을 선택해서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꽤나 장기간 동안 운동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고 전 대부분의 인생에서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운동 시간은 짧고 운동 강도는 높은 그런 류의 운동을 주로 선호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디 프로필도 무사히 잘 찍었고 지방도 많이 말려보기도 했었어요. 어떤 타입의 운동을 선택하던 효과는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치밀하게 계산해서 운동하려 하지 마시고요. 과학적인 적당한 백그라운드의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라이프 스타일과 운동 스타일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